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쉽게 접하는 일상의 것들도 미스터리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의외의 미스터리들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미스터리는 바로 얼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을 차갑게 얼려 만든 그 얼음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얼음에 대해서 꽤나 오랫동안 연구한 분야가 존재하는데 그 의문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왜 얼음은 미끄러운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얼음이니까 미끄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18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의 과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가 직접 실행했던 실험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실험에 준비했던 것은 바로 얼음으로 된 벽돌과 일반 벽돌이었는데요. 일반 벽돌은 서로 달라붙지 않지만 얼음 벽돌은 서로 달라붙는 것을 보고 그는 얼음 위에는 얇은 물층이 존재하며 이 물층이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어 얼음 벽돌들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를 관측하거나 더 자세히 증명할 만한 방법이 현대보다는 부족했던 탓인지 그냥 이론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과학자인 윌리엄 톰슨 켈빈은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에 대해 압력에 의한 현상임을 주장했는데요. 바로 압력으로 인해서 얼음의 표면이 순식간에 녹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과학 프로그램이나 과학책 등에 실이나 철사 등을 이용해서 얼음을 자르는 방법 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얼음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면 얼음과 물체가 닿은 부분이 녹게 되고 그로 인해 사이에 물이 생기게 되어 윤활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1886년 이 이론에 관해서 존 졸리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과학자도 압력과 녹는 점의 관계에 대해 계산했는데요. 그는 스케이트를 예로 들며 설명했지만 이것도 충분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1939년에는 조금 다른 설명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프랭크 보우드는 얼음이 순식간에 녹는 이유에 대해 압력이 아닌 마찰력을 제시했습니다. 압력만으로는 녹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마찰력에 의한 원인을 도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마찰력에 대한 가설 역시 얼음 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왜 미끄러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인 후루카와 요시노리는 1987년 얼음의 표면을 관측하였고 이 과정에서 얼음의 위에 물로 되어 있는 매우 얇은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매우 미세한 층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실험들이 좀 더 자세히 여러 번 실행됐고 얼음 위에 존재하는 물로 된 미세한 층이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라고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850년대에 이미 이것을 예측했던 마이클 패러데이의 가설이 100년이 지나서야 입증된 셈입니다. 현재도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또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을 다양하게 반박하거나 또는 증명하고 있어서 조만간 또 다른 이유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미스터리는 바로 장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어구이, 장어덮밥 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장어가 맞습니다. 이 장어들은 그 생애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뱀장어 속에 속하는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알을 낳는지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조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장어들은 보통 알에서 부화하면 투명한 잎사귀처럼 생긴 모습의 렙토세팔루스라는 형태로 시작하는데요. 대나무 잎사귀와 비슷하다고 하여 댄잎장어라고도 불립니다. 이후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실장어 혹은 실뱀장어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알을 낳는 과정인데요. 뱀장어는 강에서 서식을 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다로 가서 알을 낳습니다. 보통은 수압이 높은 곳에 가서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마저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알려져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나 민물장어의 경우에는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서 많이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고 그렇게 짐작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뱀장어의 친척인 유럽 뱀장어의 경우 사르가소해라는 먼 바다에까지 가서 알을 낳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르가소해는 대서양에 위치한 해초로 가득 찬 바다로 유명한 곳입니다. 뱀장어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바람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양식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애가 불가사의하다 보니 양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 상태의 치어를 잡아 양식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2012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한 이후 2016년 한국 역시 세계 두 번째로 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양식으로 태어난 뱀장어들은 전부가 수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먹이에 섞어 수컷을 암컷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수컷들만이 태어나는지는 아직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어들의 불가사의한 생애에 관한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은행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가로수로도 많이 쓰였던 은행나무들인데요. 이 은행나무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대 페름기부터 존재했으며 페름기 대멸종을 견디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은행나무의 종류가 약 수십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 나머지는 전부 멸종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나무 딱 한 종류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의 생물학적 분류를 보면 은행나무문,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 소개, 은행나무 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나무는 친척으로 부를 만한 종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나무를 예로 들어보자면 소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은 전 세계에 약 100여 종 정도가 서식하는데 전부가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지만 소나무 속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은행나무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어디서 보든 모두가 똑같은 은행나무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기한 분류를 보이는 은행나무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은행나무의 번식 형태가 매개동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려야 하는데 중생대부터 신생대를 거치면서 매개동물들이 멸종해버렸고 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은행나무들은 큰 타격을 받고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은행나무의 유일한 매개동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은행 종자를 섭취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은행나무를 길러내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종하게 되면 함께 멸종할 유력한 생물들 중 하나로 은행나무가 뽑히기도 하는데요. 고대의 멸종기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생명력이 있으니 혹시 인류가 전부 멸종하더라도 또 살아남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봤지만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던 의외의 미스터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